C에다가 저희가 그 VS 코드 언더바 워크스페이스라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 언더바 웹소켓이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까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리액트 나갈 때 되면 이제 즉시 실행 함수나 이제 뭐 펑션 작성 방법, 뭐 클래스 작성 방법 그건 했는데 이제 조금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기초적인 게 있어서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 다음에 리액트 나가서 이제 클래스 작성 방법, 펑션 방법, 익스포트 인포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모듈 사용하는 거, 그 방법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웹소켓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VS로 들어가셔서 VS 코드로 들어가셔서 VS 스튜디오 코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오픈 해주시면 되고요. 오픈 폴더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언더바 웹소켓 이렇게 폴더 열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작업을 하도록 하죠. 저희가 설치했던 익스텐션도 조금 확인해 볼게요. 익스텐션은 저희가 이렇게 두 개 설치해 놨네요. 자바스크립트 i하고 되셨죠? 익스텐션에 들어가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ECS6 코드 스냅핏이라고 해서 뭐 이거 말고도 뭐 자동 완성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뭐 많이들 설치하시더라고요. 그건 취향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라이브 서버가 필요합니다. WS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호스트가 되지 않아요. 얘는 포드 포워딩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 있죠? 자,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희 좀 바꿔야 되는 거는 크롬 브라우저 저희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서버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127.0.0.1이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저희 포트 또 세팅하는 거 여기 있어요. use local IP as host 요걸로 해서 라이브 서버가 로컬 IP가 되도록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했습니다. 클론하고 요거 두 개만, 크롬하고 요거 두 개만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건 없습니다. 얘 뭐 설정해봤자 세팅도 없고요. 그냥 설치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세미콜론이나 이런 JS나 JSX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그 리액트에 사용하는 JSX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타입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HTML 뭐 뷰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뭐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보시면은 임포트 이 IMP 쓰시면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확인하셔야 될 거는 npm이죠. 그래서 저희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터미널로 열어볼게요. 그래서 터미널 하시면 여기 파워쉘로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워쉘이 작성을 했을 때 파워쉘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폴리시 정책 때문에 다른 곳에서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파워쉘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문서 하나 만들까 그냥? 네, 문서 하나 만들어서 설명.텍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거 옮겨 드릴게요. 그래서 인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인증 문제 해결은 파워쉘에서 그러니까 VS 코드에서 VS 스튜디오에서 파워쉘이라고 하는 터미널에서 터미널 명령어죠. 그래서 뭐 노드라든지 사실 노드 때문에 설치했죠. 노드 명령어가 안 돼가지고 노드 명령어가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파워쉘에서 경우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그 윈도우의 시작에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서 실행해서 그 다음에 아래 코드를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그 설치하시고 나서 npm을 설치하시거나 이제 리액트 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했던 건데요. 리액트 설치 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문제 발생.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가 저희가 버전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하고 그 다음에 npm은 다른 얘기죠. 왜냐면은 npm 같은 건 노드 패키지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패키지 매니저를 관리해 주는 건데 뭐 최신 파일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npm 오늘 할 거예요. npm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메이븐처럼 npm을 프로젝트에서 초기화한 폴더라고 하면 좀 그런가? 폴더에서 프로젝트에서 초기화한 프로젝트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버전 충돌 무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동이 안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서 리액트가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노드 버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npm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npm 마이너스 버전. 그 다음에 npx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npx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뭐 npm과 npx는 구분을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신다면 npm을 노드 패키지 매니저 가장 큰 법이고요. npx는 얘를 소규모인데 좀 모듈화되어 있는 뭐야 잘 되는 애들만 잘 모아놓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사실 때는 npx로 설치를 하세요. npx create react app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npm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화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해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웹소켓 서버를 저희가 만들 건데 테스트 하셔야 돼서 또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얘를 준비를 했어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웹소켓 쪽 ORG라고 검색을 하시면 ORG 에코테스트를 이렇게 에코테스트 서버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얘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친절한 사이트죠. 친절하고. 왜냐면 얘가 없으면 저희가 서버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얘를 가지고 에코 서버가 뭔지, 핸드쉐이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되게 간단해요. 아작스처럼 동작이 된다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핸드쉐이크라는 작업을 합니다. 서버와 얘가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는 서로 연결된 거야 라고 하시는 걸 핸드쉐이크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애가 이제 웹소켓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PI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API 인터페이스는 뭐 웹소켓이고 그 다음에 클로즈 이벤트와 그 다음에 메시지 이벤트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다시 이걸 뭐라 그래요?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내가 상훈이가 우리 채팅해보면 이제 아시죠? 카카오톡 하면은 내가 상훈이한테 카톡을 보냈지만 내 메시지도 내 채팅창에 보이죠. 상훈이 것도 보이고 이게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참여하는 모델한테 내가 보냈던 메시지가 전체 뿌려지고 그 다음에 내 것까지 받아주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메시지 이벤트고요. 클로즈 이벤트는 뭐냐면요. 내가 방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참여했던 방에서 웹소켓 세션이 삭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삭제해주는 걸 클로즈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그 채팅 참여한 다음에 또 채팅 참여 이런 식이잖아요. 그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맵에 다시 이렇게 리스트에 담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있으면 이렇게 되려면 방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여기에 참여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애들이 만약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웹소켓을 딱 타고 다 들어왔어. 그럼 얘는 웹소켓 01, 얘는 웹소켓 02, 웹소켓 03이라고 하는 웹소켓 세션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갔어. 현재 방에서 나갔어.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참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웹소켓이 04가 만들어져서 다른 애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디에다 묶어서 얘를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 작업.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웹소켓을 또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딱 로그인을 했어. 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가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옆에 내 팀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빨간색으로 돼 있거나 녹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할 때도 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에 창 띄운 다음에 뭐 귓속말하기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얘한테 뭐 그 알림 있잖아요. 알림이 딱 도착을 하면 얘한테 전송을 해서 얘 창에,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다른 창이잖아. 얘 PC가 다른 거잖아. 근데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알림을 띄우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웹소켓만 잘 사용하셔도 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학습하시거나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웹소켓의 저희 학생들의 최고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카카오톡처럼 만들기. 그래서 웹 RTC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작업도 해봤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웹소켓 API 여기 요거 웹소켓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 서버 뭐 요거입니다. 에코 서버.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이렇게 하고 www로 하면 되겠죠? 웹소켓이니까 WS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테스트 웹소켓 테스트 서버 요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부터 슬금슬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변수부터 좀 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 하나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작성하는 거야. 우리 또 익숙하시죠? 그래도 몇 번 했으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더바 그 다음에 밸리어블부터 할까요? 밸리어블.j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JS 파일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별거 없는 내용이니까 금방 훅 끝내보도록 하죠. 얘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선언이죠. 어제 저희가 실수를 했던 게 아니고 제가 파일이 안 만들어진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 바로 만들어서 호이스팅이 동작이 돼가지고 폼은 안에 있는 변수가 바깥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각을 제가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가져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거 있죠.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의 선언은 변수의 선언은요 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글로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는 글로벌 변수예요. 그래서 뭐 호이스팅도 동작되고 여기저기 다 사용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 A는 뭐 10이라고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세미콜론 안 찍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console.log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요건 한번 했었어요. 근데 좀 잊어먹을 때가 돼서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하시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노드 실행시키는 것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탭 쓰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variable.js 이렇게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바에서 그냥 자바에서 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에서.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인터프리터기 때문에 그냥 얘가 파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A는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뭐 타입오브야 그런 것들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실행 방법은 여러분들이 노드 서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노드 서버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노드 그 다음에 여기 점 하신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다 노드 하신 다음에 파일명 .js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시작해 볼까요? 자, 1번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명이 오버라이드 돼버리죠. 그 다음 얘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뭐 뒤쪽에도 하겠지만 저희가 얼러트로 만들게 되면 그 얼러트도 다 오버레이드 되는 글로벌 변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같은 변수명으로 하위에 재선언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코드 쳤을 때도 잘못 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침에 와서 한참 찾았습니다.
S를 못 찾아가지고. 자, 바 A는 200 이렇게 하시면 위에 있는 A가 다시 재선언되면서 차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같은 타입도 상관없어요. 같은 타입도 상관없고 다른 타입도 상관없고 재선언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하나 찍어볼까요? 콘솔 점 로그 위에 거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찍고 이번에는 타입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 다음에 타입 오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A라고 찍을 건데 여기 위에다가 그 다음에 원 커테이션 얘는 투 커테이션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화살표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고 바라고 선언되어 있는 애가 다시 재선언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워진 겁니다. 사실 지워진 거고요. 그래서 200이라는 문자열이 다시 들어가 있는 A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ES2016이라고 합니다. 2015죠. 2015 이후 버전을 다 ES6라고 얘기합니다. 요 이후 버전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니까 한 10년 지났죠? 네, 지금은 당연히 ECMA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ECMA 그 다음에 2024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특별한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디까지 할 건지. 자, 여기에서 ES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버전별 차이점. 그러면 이렇게 또 친절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준단 말이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ECMA라고 했었죠. 그래서 E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ES5와 ES6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고 나서 6년 차이가 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클래스 저희 수업했었죠. 그 다음에 템플렛 했었죠. 그 다음에 에로 펑션 여기 이제 학습을 할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파라미터 한번 했었죠.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던 거고요. 템프트 리터럴,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브 표현식 안 사용하고 달러로 해서 바이닝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문법도 했었고요. 멀티라인 스트링,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멀티라인 스트링이 뭐냐면요, 그레이브 표현식 3개를 사용해서 엔터 쳐지게 만들어지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스트럭팅 어사인먼트, 그 다음에 향상된 리터럴, 그 다음에 활살표 함수, 프라미스, 그 다음에 블록 스코프 기억나시죠? 저희 스코프 블럭으로 감싸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클래스 모듈 다 했죠 저희들.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ECS 이제 6가 나오고 나서 이 이후에는 다 ECS6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 달라질 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어레이, 마이너스라든 인클루드가 뭔가 타입들이 변하거나 값이 변했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스트링 패딩, 그 다음에 오브젝트 밸류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 다음에 아싱크 어웨이트 한번 보여드렸죠. 이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종교 표현식 했었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프라미스 파이널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싱크 이터럴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ECS6의 특징은 컨스터 레이트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특징 화살표 요거 비교조 할당,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CS6라고 하시면 이거 여러분들이 꼭 적어 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ECS5와 ECS6를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은 아닙니다. 네,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따라서 저게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다르기 때문에 바벨이라는 애를 통해서 ECS6의 문법을 ECS5로 바꿔요. 물론 리액트는 자동으로 돼요. 브라우저 자동이라기보다는 그 컴파일을 해줘요. 브라우저마다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근데 요즘엔 거의 다 지원되겠죠. 오래됐으니까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 지금 하고 있으니까 LET랑 컨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특이하진 않아요. 자, LET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선언 및 재입력은 가능하지만 재선언은 되지 않아요.
자, 됐고요. 그래서 LET 그 다음에 B라고 그냥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휴먼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휴먼이라는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 B를 한번 찍어볼까요? 컨솔 점 로그. 자, 그 다음에 B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컴마 B 이렇게 하나 찍어볼게요.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재입력을 하면 B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로보트 이거 적으면 되겠죠? 로보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입에 상관없습니다. 또 B에다가 이렇게 77을 담아도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변수니까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변수 할당을 하죠. 그러니까 뭐요? 오른쪽에 있는 타입이 왼쪽에 있는 값이 타입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됩니다. 바래. LET B는 뭐 하신 다음에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얘는 재선언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재선언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주석 처리 하나 해주고 바로 한번 바꿔볼게요. B는 얘도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사용된 변수이기 때문에 바로도 안 됩니다. 이로도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 얘기고요. 돌리실 분들은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왜 LET를 사용하는 이유? LET를 사용하는 이유는 LET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LET 변수는 글로벌 영역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코프 변수의 범위 때문에 그렇죠. 호이스팅 때문에 그래요. 변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문 안에 있는 변수도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LET 얼러트 하신 다음에 morning morning. 자, mor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컨솔 점 로그.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백틱 그레이브 표현식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 자체는 백틱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레이브 표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ESC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n 하신 다음에 얼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는 이렇게 달러로, 여러분 익숙하시죠? 바이닝 문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입 오브도 좀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타입 오브도 하나 찍어서 여기다가 얼럿도 이렇게 하나 찍어볼게요.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달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 오브, 그 다음에 얼러트 이렇게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엔터도 쳐지고 변수 값들도 들어가서 스트링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컨솔점 찍힐라나? 윈도우는 당연히 안 찍히겠죠? 찍힐라나? 윈도우.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윈도우는 당연히 저기 화면에서 실행시키는 거니까, 그죠? HTML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new 요거 하나 만들어 여기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냥 자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라고 그냥 하나 만들죠. 자바스크립트 먼저봐 베이스 .html 여기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HTML 해주신 다음에 HTML5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요. HTML 이렇게 하시면은 HTML 자동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코드 스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링크 걸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스크립트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슬러시 자바 스크립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rc 해주시면 되고요. src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서버니까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저희 라이브 서버 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on with 라이브 서버 클릭 딱 눌러주시면 브라우저가 하나 싹 올라오겠죠. 자 저희는 내용 하나도 안 넣습니다. F12 눌러주셔서 여기 윈도우라고 하는 애 보시면 여기 얼러트라고 하는 애가 펑션으로 지금 아직도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얼러트라고 생성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즉슨 이거죠. 지금 보시면 윈도우가 글로벌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제 브라우저에 사용하시는 함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함수들이나 뭐 변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 지금 윈도우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밑에 얼럿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는 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사용할 때 만약에 바로 이렇게 선언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재선언해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랑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해서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이 같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워져 버리고 얘가 사용되게 돼요. 근데 지금 LET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 얘는 LET는 지금 보시면 윈도우 함수 요거를 글로벌 영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역을 손에 그러니까 오염시키지 않고 얘를 변수로 도장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도 한번 해볼까요? 바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물론 조금 차이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 그냥 쓴 다음에 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윈도우 점 어차피 열려 있으니까 윈도우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얼러트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얼러트였어요. 자 여기다가 얼러트 이렇게 한번 헬로 월드 그냥 찍을까요? 네, 헬로 월드 인생은 헬로 월드부터 좀 개발은 헬로 월드. 자 저장 누르시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띄워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 안 뜨죠. 여기 보시면 윈도우 얼럿 is not a function 됐죠? 그러니까 뭐요? 아 얘는 원래 얼럿이 여기 보시면 뭘로 바뀌었어요? 펑션이었는데 얘 뭘로 바뀌었어요? 모닝이랑 글자로 값으로 변경됐죠. 이와 같은 것들을 뭐라 그래요? 글로벌 함수로 오염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A도 어떻게 돼요? A라는 거 우리 그 윈도우에 넣은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바라고 그냥 선언해 보이면 이 A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수 글로벌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뭘 사용하는 게 좋다? LET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수, 값을 변경하고 주소를 고정시킬 때는 const라는 걸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LET로 바꾸면 당연히 또 저장 누르시면 자동으로 얼럿이 딱 떠서 또 껌뻑이고 있겠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LET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컨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좀 해야 되겠죠. 그 머리가 없으니까 안 예쁘네요. 머리카락 좀 그려줄까요? 좋아. 마음에 쏙 들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컨스트를 사용하는 이유죠. 컨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죠. 여기는 컨스트는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죠.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한다. 근데 문제는 아닌데 무조건 얘도 아시는 걸 상수는 값을 먼저 입력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값을 입력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상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재입력 및 재선언이 불가능하다. 자, 됐고요. 그래서 컨스트 해주시고요. 컨스트는 당연히 명명법은 대문자입니다. 컨스트 발이라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33.11 자,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스트 똑같이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그냥 끝내도록 하죠. 콘솔.log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레이브 표현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컨스트 발은 컨스트 언더바 발은 발은 값이 아이고 빔 프로젝트가 순간 암기력을 테스트하네요. 좋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타입 오브는 당연히 그 타입을 갖고 있는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타입 오브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타입 오브 이렇게 가로로 넣어도 되고 그냥 뒤에다 쓰셔도 돼요. 문법이 두 개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가로 타입 오브 그 다음에 컨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다시 여기다가 얘는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화살표 하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얘 때문에 안 되네요. 주석 처리 좀 합시다. 테스트 끝났으니까 이것도 주석 처리, 두 개 주석 처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이벤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요. 그것만 인식되시면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입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안 돼요. 컨스트 이거 보여드리면 되죠. 컨스트 발에 당연히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 444 넣어봤자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오류가 뜨죠? 보이시죠? 이렇게 오류가 떠요. 그래서 얘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고 컨스트의 값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오류가 하나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돼요. 컨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스트 이렇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는 뭐예요? 처음에 생성할 때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LET나 반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뭐예요? 처음에 값이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issing initializer 값 문법 에러죠. 자, 이렇게 하셔서 변수를 좀 마무리 해봤습니다.